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 고물가 시대에 일종의 생존 전략이 된 부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님 그리고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사람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한 차례 다뤘던 주제와도 연관이 있는데 이 엔잡러 부업 전성시대 일단 뭐 통계 이런 걸 봐도요. 뭐 30대 직장인들을 시작으로 해서 뭐 전 연령대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런 추세가 좀 골고루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물가가 많이 오른 여파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소득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3분기 같은 경우 정년을 앞둔 이제 50대 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이 이제 감소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이제 부업 인구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 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체 부업자는 65만 4천 명으로 5년 연속 부업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65만 명 중에 직장인 부업자가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 이제 휴식을 반납하고 일터로 향하고 있는데요. 누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느냐라고 살펴봤더니 30대와 50대 가장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30대 부업자 수는 월 평균 7만 명에서 7만 7천 명으로 10% 증가했고요. 50대 부업자도 역시 8.7%큰 폭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부업이라고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집에서 인형 눈 붙이던 이런 전형적인 형태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요즘은 양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키보드, 노트북 쥐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업이다라고 한다라면 뭐 우리가 영화 기생충에서도 보여주듯이 이제 박스 접기 그 이제 음식물 박스 접기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형 눈 붙이기 뭐 이런 것들이었었죠. 근데 이런 것들도 숙련된 솜씨가 필요합니다. 손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나 뭐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의외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요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디지털 부업이 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이제 유튜브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 시간, 장소 제약 없이 편집 기술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하니까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유튜버가 15배 급증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모수가 워낙 작으니까 좀 커 보이는 부분들도 있긴 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유튜버로서의 활동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야 되는 사회적 현상이 아니겠나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소득을 올리는 유튜버의 경우가 뭐 이제 모수가 작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늘어나도 이제 극소수라는 건데 워낙에 요즘 많이들 하지만 이렇게 벌이로 이어지기도 쉽지 않고 이 노동 강도 측면에서도 보통 일이 아니다. 사실 뭐 실제로 유튜브를 또 운영하면서 편집에 고심하고 있는 우리 박진아 아나운서가 이 대목에서 할 얘기가 많을 것 약간 같아요. 멈춰 있긴 한데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시작만큼은 쉽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 유튜브 영상 콘텐츠라든지 편집하는 거에 있어서 시작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부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입 장벽은 좀 낮은 편인데 하지만 모든 일은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이게 시간을 들인 만큼 결과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 강민경 씨, 배우 겸 가수 강민경 씨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데 자신이 이 편집하느라 주말을 꼬박 세운 적도 있고 나날이 기술은 늘어가긴 하지만 진짜 눈 시력이 현저히 나빠지는 걸 체감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배우 수지 씨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브이로그를 처음에는 스스로 편집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편집하는데 2달이 걸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또 자신만의 기술을 계속 익혀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요즘 시대의 부업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유튜브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노동 강도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쉽게 보고 그냥 단순하게 접근할 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또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부업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례로 이야기해 볼 게 배달 일입니다. 다만 요즘은 뭐 오토바이, 차량 등에 타서 배달하는 일 말고도요. 이렇게
도보 형태로 할 수 있는 뚜벅이 배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시니어층에서 많이들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달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오토바이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라든지 킥보드를 이용한 예. 배달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걸어서 배송하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유튜브도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 진입 장벽이 없죠. 그렇죠. 그런 상태고 자격증이나 경력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배달 서비스 중개 플랫폼에서 주문콜을 잡은 다음에 도보로 이용해서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수수료는 대략 한 3,000원에서 4,000원 선 예. 이 정도를 이제 받는다라고 합니다. 하루 3시간 정도 도보로 배달을 하고 그러면 한 건 정도의 배달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네. 달이면 한 30만 원 정도 거리가 가능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니어 연령대 배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보니까 예. 한 편의점에서 나타낸 것으로 좀 보니까요. 서울, 부산 기준입니다. 네. 70대 같은 경우는 한 104건, 60대 같은 경우 86.9건, 20대는 6.6건으로 오, 예. 전체 가입자 중에 60, 70대의 활동이 훨씬 네.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장년층 시니어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 도보 배달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한편으로는 최근 또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부업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요즘은 뭐 맛집이나 쇼핑 어딜 가든지 웨이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네. 되다 보니까 대신 줄 서주는 알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하나의 부업 분야로 아예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새롭게 알았는데요. 예. 그냥 데이트하면서 줄 서면서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네. 시간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대다수겠죠. 하지만 유명 맛집이라든지 한정판 판매를 한다라든지 예. 인기 굿즈 이벤트 현상이라든지 뭐 우리가 특정 뭐 전자제품이 팔릴 때라든지 콘서트 현장 이런 때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데이트라기보다는 꼭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목적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대신 줄을 서야 되는데 이거에 알바가 된다라는 겁니다. 건당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정도 지불을 하는데 네. 그 이상의 어떤 뭐 기대감이 있다라면 뭐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일 수도 있겠다. 제 나름대로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네. 최근에 한 빵집에서 한정판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파는데 네. 보통 4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정도 알바가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날씨도 감안을 해야 되고 예. 우리가 이제 3시간 이상 대기를 해야 되면 여러 가지 허리도 아프고 이게 정말 폭염이라든지 혹한기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허. 측면에 있어서는 네. 글쎄요. 뭐 우리가 한 서너 시간에 지금 이제 시간당 알바비가 얼마죠? 10,000원이 좀 넘죠. 그러니까 최저 알바비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소일거리 삼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대로 오늘같이 추운 날에는 정말 고역일 텐데. 그렇죠. 예, 건강 정말 힘들 걱정도 겁니다. 되고, 예. 네. 돈을 받고 4시간을 제공하는 차원의 이런 부업도 있다.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부업에 도전을 하려는 분들이 또 주목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보험 설계업입니다. 이 일을 또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 예전에 베이커리를 운영했다가 논란과 화제를 낳았던 걸그룹 주얼리 출신의 조미나 씨가 또 네네네. 보험 설계사가 됐는데 보험 왕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미나 씨는 2002년 걸그룹 주얼리로 활동을 했다가 2006년까지 활동 가수였는데요. 이 가수 생활을 접고 지금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보험 설계사입니다. 지난해 이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알렸는데 예. 올해 4월에는요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오호. 했고요. 또 지난 11월에는 15대 보험 왕에 오른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조미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혼 후 이 보험 설계사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네. 열심히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 자기는 이 일을 사랑한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성취감의 결과까지 이어진 경우고 또 조미나 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주말에는 뭐 사주 상담이라든지 다른 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이 보험 설계사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험은 이제 여러 가지 보험 형태가 있는데 이제 손해보험사에 한정해서 예. 보면 1년 사이에 2만여 명 가까이 이제 급증한 상태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손보사 전속 설계사가 14만 600명인데 그 중에서 2만 2천 명이 늘었으니까 굉장히 높은 네. 폭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2만 명이 아니라 14만 명 중에 2만 명이 늘어난 거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퍼센테이지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엔잡러 이제 설계사, 아까 이제 조민아 씨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전업으로 이제 뛰는 부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엔잡러 설계사 같은 경우 한 18,000여 명분이 18,000여 명이 여기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주부는 물론 자영업자라든지 직장인, 또 본업과 연계가 가능한 의사나 약사분들까지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예. 놓고 보면 정말 다양한 부업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례도 그렇고 이제 본업 말고 다른 일로 투잡, 쓰리잡을 운영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사례를 종종 들으실 텐데 이분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게 본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직 야구 선수 출신인 양준혁 씨가 방어 양식으로 대박이 났죠, 진짜. 포항 구룡포에서 3,000여 평의 방어 양식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 예. 제가 올겨울에 먹은 방어 중에 이 방어가 속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비싼데 드셨군요. 예, 야구장만한 그 양식장에서 예. 12,000여 마리의 방어를 양식 중에 있는데요.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에서 킬로그램당 38,000원 최고가를 갱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kg짜리 대방어 한 마리가 예. 도매가가 한 5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방어들이 하루에 200만 원어치의 사료를 먹어 제낀다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토실토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연매출 한 30억을 달성을 했는데 양준혁 씨는 이러한 양식장뿐만이 아니라 횟집, 낚시터, 카페까지 예. 4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는데 벌써 20년 차례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들인데 네네네. 지금 이제 뭐 해외까지 뭐 싱가포르에서도 콜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구룡포에 양준혁 관광단지를 저도 네. 구룡포 몇 번 가봤는데요. 네. 관광단지가 만들어지면 한번 또 재차 방문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구 선수 경력이 18년인데 방어 양식을 20년을 했다. 뭐 방어의 신을 자처하고 있는 양준혁 씨 이야기였고요. 자, 이런 연예인들의 부업 이야기들. 앞서 소개했던 조민아 씨와 같은 걸그룹 출신이에요. 네. 주얼리 출신의 이지연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용사로 변신을 했다고 소식을 그렇습니다. 알려왔어요. 주얼리 멤버였던 이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2차례 이혼 후 1남 1녀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의 이제 생계를 자신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SNS에 최근에 미용사 국가 자격증 시험을 합격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대형 프랜차이즈 아카데미에서 계속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소회를 전했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취미 수준으로 배운 게 아니라 2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고 예. 스타일링하거나 전문가 포스가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후일담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반짝이는 무대 앞에서 섰었던 그 매력만큼이나 이제 디자이너로서 많은 매력을 보여주게 될 텐데요. 네. 일을 한다는 게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쉽지만은 않지만 엄마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사랑하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네.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양육비 소송까지 겪고 있는 와중인데 이렇게 연예인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달고 있을지언정 생업 전선에 뛰어든 경우도 있어서 직접 비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앞선 통계에서 워낙에 많이들 이 부업들 하고 있고 또 고려하고 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좀 경각심 차원에서 짚어볼 건 부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쏠쏠한 수입으로 이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그 인크루트 업체가 조사한 것으로 보니까 부업 하시는 분들의 절반 가까운 약 48.6%가 본인 수입의 10% 미만을 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300만 원 벌면 30만 원 미만을 번다라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업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쉽지 않은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정도 예. 돈이면 뭐 카드값이라든지 뭐 소소한 비상금 정도 활용도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도 부업에 도전했다가 오히려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말극에서 이제 인지도를 높였던 배우 이장우 씨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카레집을 오픈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9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매출 부진이 좀 이어진 부분들도 있고요. 정준하 씨 개그맨 네. 6년 동안 운영해왔던 일부 음식점을 폐업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예인이라는 것이 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연예인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네. 냉엄한 우리가 이제 그 생업 전선의 현실이 아니겠나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프리미엄 속에서도 이제 일을 또 하나 꾸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과거 부업의 전형적인 형태로 이야기했던 이 인형 눈 붙이는 아르바이트 이것도 여전히 존재는 하는데 다만 이런 지금 불황 속에서 이런 금전을 미끼로 부업을 미끼로 해서 금전을 갈취하는 어떤 사기 행태들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차원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더 높은 고식을 챙겨주겠다라고 예. 유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부업하고 이제 대금 지급을 문화상품권 형태로 지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대기업의 이제 큰 기업의 하청업체라고 속여서 물건을 이제 제대로 납품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으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부업을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절실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절실함을 또 이용하려고 하는 또 안타까운 현상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를 꼼꼼히 잘 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불황을 이용해서 저지르는 범죄들은 참 가장 악질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다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각심들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잡러 부업 시대에 대해서 차영조 소장님과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